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Saturn이 Pisces로 들어갈 때 간단한 설명과 함께 테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Saturn인 Pisces,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Saturn이 Pisces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 영상은요, 혼자 astrology를 공부하시는 분, 아니면 astrology 점성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쉐어하고자 하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밌게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싱응벨을 누르고요. 영상을 시작할게요.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국 폰트가 제가 이쁜 게 없어서 기본 폰트로 만드니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봐주세요. Saturn in Pisces, 자,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때 토성은 Saturn으로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Pisces로 말을 더 많이 편하게 할 건데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파이시스는요, 우리의 12번째 하우스에 자리하고 있어요. 12번째 하우스에 있다는 건요,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깊은 감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속, 그리고 12하우스는요, in between world, 이승과 저승의 사이라는 그런 명확하고 뚜렷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나 기체 상태,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 걸 뜻하기도 하고요. 물과 같은 성질, 그리고 파이시스 자체가 정말 정말 광활한 바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 물이죠. 그리고 바다의 그 일렁이는 물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깊은 명상이나 성찰, 자기 성찰을 통해서요, 자기 스스로를 비춰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걸 다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또 기체 상태처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까지도 흡수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서 너무 재밌는 콘서트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은 그 열광하는 에너지도 흡수가 가능하고요.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슬픔이 많이 존재하는 곳, 뭐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슬픈 영화를 보는 그런 영화관, 다 같이 그런 영화를 관람을 하죠. 그럼 그 슬픔이 사람들이 서로 다 흡수를 해서 더 이렇게 큰 에너지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요. 그리고 12번째 자리는요, 여기는 in between world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에너지가 강한 자리예요. 그래서 spirituality 아니면 religion, 종교에 관한 그런 에너지가 강해서 여기에 플래닛이 많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뭐 종교나 spirituality에 관심이 또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솔라 시스템이 Age of Pisces에 살았었죠. 2160년 동안. 그래서 그때 히어로 피규어로 온 것이 religion이고 그때의 Birth of Jesus가 탄생했었다고 제가 Cycles of Astrology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보시지 않으셨다면 제 영상 한번 보시는 걸로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파이시스는 정말 광활한 바다이기 때문에 상상력의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in between world니까 정말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그런 정말 많은 dream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이나 음악 아니면 소설을 쓸 때 창작을 할 때 우리가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꿈을 많이 꿀 때, 그럴 때도 이 12하우스에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12하우스는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커 보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액체나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귀신, 천사, 신, 외계인 같은 그런 것에 관한 믿음이 다 이 12하우스에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 12하우스는 우리가 영이 있다면 새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삶을 살까에 관한 그런 상상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텐저블한 그런 피지컬 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섞어버린 상태이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 청소를 할 때 한때 다 쓰레기와 모든 물건들을 다 섞어가지고 다 비닐봉투에 한 번에 다 이렇게 섞어놓은 그런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기도 했고요. 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모든 게 다 섞여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또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게 다 커 보이고 모든 존재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종교의 그런 색깔이 또 들어오면 나는 죄인이거나 신에게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그리고 파이시스 자체가 트라우마와 우울증의 상징인 자리이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는 그 이승과 저승의 사이쯤 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이나 외딴 섬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시스 시즌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베케이션 많이 가죠. 휴양지에도 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니 힐링 센터도 똑같이 이 파이시스에 관련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병원이나 감옥도 똑같이 이 12하우스, 파이시스 에너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발에 해당되는 그런 사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파이시스는 굉장히 학문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인이에요. 왜냐면 정말 많은 것이 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공부하고 싶죠. 무언가를 하나를 파고드는 것보다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그런 우주의 에너지를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 더 잘 어울리고요. 하지만 이 깊은 신의 존재에 관한 그런 우주의 이치를 공부를 하다 보면요, 스스로를 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지구에 사는 나는 너무 작은 존재인데 신이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없구나라고 그렇게 좀 실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파이시스는 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이시스가 강하신 분들은요, 인생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희망을 가지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희망과 절망을 반복해서 느끼는 그런 사인이기도 한데요.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받아내고 쓸어가면 또 쓸어가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그 믿음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면 내가 이 아픔과 힘듦을 겪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겠어 라고 좀 패시브한 마지막 사인이기도 하고 또 인비트윈 월드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좀 숨고 싶어 하고 스스로를 아닌 척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가짜를 내세우는 그런 성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원래 본 계정이 있는데 부계정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거는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이시스 에너지 자체가요. 내가 좀 숨고 싶고 나를 드러내기가 싫고 그리고 또 받기 싫기 때문에 아니면 상처가 진짜 실제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상처를 홀드하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의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아서 다른 아이디 아니면 다른 사람인 척 하거나 숨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여러분 The Law of Attraction 아시나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엄청 영적인 The Law of Attraction. 한국말로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파이시스예요. 왜냐면 파이시스의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이요.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거든요. 이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예를 들어서 신, 가드로 간다면 가드가 신이 뭐든지 다 해줄 거고 신이 다 알아서 나의 path를 만들어줄 거고 신이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신이 내가 겪어야 하는 이 아픔과 슬픔과 이 힘든 삶을 겪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가져가지고 신을 믿을 거고 나 스스로를 믿으면 이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The Law of Attraction을 실현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들어보셨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인데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적이 있죠. 여러분 이 Law of Attraction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플라시보 효과가 있고요. 왜냐? 우리 뇌는 이게 진짜인지 상상인지 믿음으로 오는 현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뇌가 작동하는 원리 때문에 이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Law of Attraction을 약간 paranormal, 영적인 이야기로 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요. 마리나 자코비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마리나 자코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플레이리스랑 함께 채널 메시지를 통한 많은 영성적인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쉐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의 Law of Attraction 어떻게 쓰는지, 우리 퀀텀 피직은 어떻게 우리 지구에, 우리 이 우주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홀로그램 유니버스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인포메이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분의 인포메이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분이 설명하는 영상 중에 우리가 홀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리얼리티,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요. 우리는 이 홀로그램 유니버스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로 계속 카피 버전을 만들어서 이 홀로그램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현실에 우리의 카피 버전이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런 컨셉으로 설명을 하는데 상상이나 믿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주에 있는 바이브레이션들이 이렇게 다 떠 있는데 매치가 되는 애들이 세 가지가 모이면은 얘네가 리얼리티로 쉐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다 라고 내가 정말 진짜 상상하고 믿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파티클들이나 이런 프리퀀시들이 모여서 세 개가 돼서 이 카피 버전을 만들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고 나는 이 매 순간을 홀로그램 카피 버전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정말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은 The Law of Attraction, 내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삶이 바뀐다. 이렇게 잘 안 되죠. 그 이유는 우리가 self-doubt을 하는 거죠. 나는 부자다 하지만 어떤 이벤트를 통해 나는 안 되나 봐 하면 그 안 되나 봐라고 생각하는 그 리얼리티를 또 계속 우리가 프린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타임라인이 쉬프트 되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난 역시 안 된다, 난 역시 안 된다 라는 이 리얼리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더 네거티브하게 가서 나는 정말 벌 받아야 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라고 믿으면 계속 그 리얼리티 카피가 되는 홀로그램 리얼리티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있는 파이시스 에너지가 강하신 분들이 이 파지티브한 나는 부자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무엇이든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진짜 진심 어린 그 믿음이 있으면요. 자기의 삶을 정말 180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이 self-doubt, 나는 안 돼, 아닌가 봐, 이렇게 상상한다고 해서 혹시 되겠어 하는 그 다웃이 생기는 그 순간 그 다웃이 또 리얼리티로 카피가 되기 때문에 이 하이 바이브레이션에 계속 스테이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무튼 여러분, 파이시스는요, 이렇게 정말 많은
매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Law of Attraction이 발현이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상상하는 대로 정말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정말 파워풀한 곳입니다. 그리고 파이시스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버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엄청난 이 영성의 에너지를 통해서 힐러나 상담사, 어드바이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이시스는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면은 좋은지 다 알고 있고 꿰뚫고 있다고 느낄 만큼 잘 알고 로맨틱한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상상력으로 예술의 경지를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화가, 유명한 작가님들, 그리고 유명한 뮤지션들, 파이시스가 강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파이시스는 우울증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우울증이나 아니면 트라우마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self-love나 self-care로 이것을 극복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self-care나 self-love의 정말 true meaning을 알려면 조금 더 파이시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mythology 얘기를 꼭 해야겠죠? 왜 파이시스가 로맨틱한지, 왜 파이시스가 돈이랑 관련이 있는지. 제가 아까 하나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파이시스는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랑 관련된 사인이 토레스가 있거든요. 토레스는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아침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월급을 받아서 차곡차곡 모으는 돈, 아니면 금이나 뭐 예술품이나 좋은 물건을 사서 내가 조금씩 모으는 돈, 땅에 관련된 돈, 그런 거에 관련돼 있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보자면 또 캐프리콘, 염소 자리도 돈에 관련된 자리예요. 하지만 염소 자리가 캐프리콘이 돈을 버는 방식은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건물을 사서 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세를 걷어서 그걸로 나는 놀거나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캐프리콘 스타일의 모토고요. 캐프리콘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Other people's time and money equals my money. 그런 모토로 다른 사람 일을 시켜서 그 돈을 이렇게 싹 걷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파이시스는요, 굉장히 정말 큰 돈이 한꺼번에 파도가 쳐서 흠뻑 젖을 정도로,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한 번에 크게 오는 돈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도가 치고 휩쓸어 가고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똑같이 파이시스에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로또가 당첨되든지 아니면 내가 소셜미디어에 내가 돈이 너무 없고 힘들고 이렇게 절망적인데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 영상이 바이럴로 돼서 사람들이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이 정말 파도같이 머니 레인처럼 한꺼번에 확 하고 들어오는 그런 종류의 돈을 뜻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돈이 나가면 정말 크게 나갑니다. 확 하고 파도가 쓸려 나가듯이. 그래서 로또에 당첨돼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탕진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뭐 카지노나 그런 도박을 통해서 돈이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는 그런 형상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미톨로지 얘기로 갈게요. 왜 돈이랑 관련이 있는지. 바로 파이시스는요,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이야기예요. 아프로다이트는 애스트롤로지에서 비너스고요. 에로스는 큐피도입니다. 비너스는 돈을 상징하는 플래닛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시스가 큰 돈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비너스와 에로스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인데요. 이 지구에 살다가 너무너무 악독한 타이탄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바다로 전파합니다. 탈출을 위해서요. 근데 이 모자가 뛰어든 이 바다는요, 너무너무 깊은 우주 공간과 같은 그런 바다였기 때문에 사실 바다에 뛰어내리면 서로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그 믿음 하나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파이시스에서 존재하는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파이시스의 심볼을 보면 두 마리의 물고기가 꼬리를 묶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서로 꼬리를 묶었다고
전해지는 그런 미톨로지도 있지만 이 끈은 엄마와 아들의 연결고리, 이 umbilical cord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물고기 중에 한 마리인 이 비너스가 파이시스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바로 planetary zoe라는 게 되는데요. 이 planetary zoe가 되면요. 비너스가 이 파이시스에 약간 네거티브하거나 내가 너무 작은 존재이고 신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다라는 그런 좀 안 좋은 성향을 약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너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그런 매직과도 같은 파워를 planetary zoe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의 birth chart를 찾아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심볼을 보시면 이 fish들이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 마리는 에리스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한 마리는 아쿠아리어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를 찾을 거라는 믿음은 있었는데 반대 방향에서 서로를 찾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표현을 관장하고 있는 플래닛인 머큐리가 파이시스에 있으면 약간 표현력이 남다릅니다. 말로 하는 일반적인 표현법보다는 여기는 상상력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통한 음악이나 아니면 글쓰기 등으로 자기의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 너무 광활한 바다에 머큐리가 빠져서 자기 표현이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천천히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시스의 룰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파이시스는 룰러가 2명인데요. 이 파이시스가 에어비앤비 유닛이면 집주인이 2명인 거죠. 주피터와 넵튠이 있는데요. 2명의 주인 중에 주피터가 종교의 색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주피터는 무조건 확대하는 확대기죠. 그래서 좋은 에너지는 좋게 확대하고 나쁜 에너지는 또 나쁘게 확대하고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도 확대하고 나는 할 수 있어. The law of attraction 에너지가 있으면 그것도 확대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나의 이모션을 둘 것인가는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넵튠은요. 테로 카드에서는 행드맨입니다. 반대로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똑바로 못 보죠. 그래서 일루전을 가지고 오고 무조건 반대로 보거나 다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콩깍지가 씌여 있는 상태고 안경에 김이 서려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데 실눈을 떠서 물체를 보려고 하는 형상이 있어서 이게 콩깍지 상태, 상대방이 잘생겼는지 잘났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에 빠졌다가 이제 점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넵튠은 석유, 의학, 술, 화장품, 미용 관련 영화, 영상, 사진, 발에 관련된 그런 일들, 뭐 축구나 아니면 아이스스케이팅도 약간 넵튠 이미지가 있고요. 수산업, 인터넷, 로지스틱, 쇼핑, 택배 산업, 낚시, 유리, 마약, 청소, 아이스크림, 건강, 중독, 유튜브, 오컬트, 사주, 별자리 점성술 이런 것들도 다 넵튠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넵튠이 이렇게 관장하는 이런 산업이나 일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거나 메모라이즈 할 수 있게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 차트는요, 바로 USA, 미국의 birth 차트인데요. 미국의 차트를 예를 들어서 넵튠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넵튠은요, 미국의 차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차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가 미드헤븐. 국가의 차트를 봤을 때는요. 미드헤븐이 바로 국가의 상징이거나 아니면 컨트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의 자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을 보려면 이 세컨 하우스를 봐야죠. 세컨 하우스에 미국은요. 이 넵튠을 통해서 돈을 벌었네요. 미국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그렇죠. 석유 산업, 그리고 헐리우드 무비, 그리고 아메리칸 팝 뮤직도 있죠. 음악. 그리고 미국 하면 파마스라컬 컴퍼니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의료 중에서도 드럭. 이 드럭이라는 의미는 마약이라는 의미라기보다 그런 우리가 테이크하는 에스피린이나 그런 모든 의료 약품에 관한 종류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요. 특히 베스킨 라빈스가 처음에
히트를 친 이유가 전쟁 이후에 군인들이 이제 제대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는 전쟁을 마치고 우리가 이겼으면 항상 아이스크림을 먹었단다, 아이들아. 아이스크림은 승리의 상징이지 하며 예전에 있었던 일을 드리밍 하면서 그 승리에 축하하는 그런 이미지를 팔았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넵튠에도 또 포함되는 그런 산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엔터 사업 굉장히 유명하고 스포츠 산업, 그리고 넵튠은 워터라는 워터리한 음료수라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하면 또 코카콜라, 펩시, 그리고 커피 산업, 그리고 비어, 물과 관련된 드링크 사업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넵튠은요, 파이시스의 룰러 중에 하나죠. 그리고 파이시스는 two fishes, 이렇게 피쉬가 두 마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 몸 중에는 발을 제가 관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또 발에 관련된 신발, 나이키, 신발 산업으로 또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드링크, 발, 신발, 아이스크림, 드럭, 의료 관련, 석유 관련, 할리우드 무비, 음악 등으로 미국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특히 여기 또 플루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달러 자체가 오일머니죠. 그래서 미국에게는 이 넵튠이 굉장히 상징적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여러분 넵튠을 보시면 꼭 미국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왜 음악이랑 관련이 있고, 왜 석유 관련, 왜 의료,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특히 발, 아이스크림, 신발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지 이제 더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넵튠에 관련된 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더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파이시스의 룰러인 주피터와 넵튠을 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사실 이 주피터와 넵튠의 미톨로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후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먼저 그러면 세런에 관한 그런 미톨로지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런은요, 스카이 가드인 타이탄스의 막내이고요. 세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런은요, 정말 무지막지한 아빠가 있는데요. 바로 유레너스이고요. 유레너스는 아이들을 낳는 족족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인 세런이 엄청 무시무시하게 생긴 칼을 가지고 아빠가 더 이상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 끔찍한 처치를 해버리죠.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이시는 꼬마가 바로 세런이고요. 저 칼로 아빠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처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세런은요, unfortunately 하게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왜냐면요, 세런은 나중에 커서 아이를 잡아먹는 신으로 유명해졌죠. 이게 바로 이제 다 큰 세런의 모습인데요. 세런은 자기의 아이들을 먹는 신으로 이제 커버렸고요. 그리고 그 칼도 아직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세런 뒤에는 세런을 상징하고 있는 캐프리콘인 양이 딱 자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빠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세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칼마를 가지고 있는 사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세런은요, 자기의 own sister인 레이아와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는데요. 아들이 바로 플루토, 넵튠, 그리고 주피터이고요. 그리고 딸은요, 주노, 시러스, 베스타입니다. 그리고 세런이 플루토, 넵튠, 주노, 시러스, 베스타를 먹어버려요. 주피터는요, 엄마의 레이아의 도움으로 아빠가 주피터 대신 돌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주피터의 존재를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주피터가 커서 아빠에게 독약을 먹여서 여태까지 먹었던 플루토, 넵튠, 주노, 시러스 앤 베스타를 다 토해내게 만듭니다. 나온 플루토, 넵튠, 주노, 시러스, 베스타, 주피터와 함께 세런을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세런이 쫓겨나게 되죠. 형제들이 주피터를 신의 왕이라고, 가드 중에 가드라고 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피터는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시스는 룰러가 바로 넵튠과
주피터죠. 그래서 얘네 자리니까 아빠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파이시스에는요, 시간, 그리고 절제, 바운더리의 상징인 세런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요, 시간도 없고 절제도 없고 바운더리도 없고 모든 게 다 물이나 안개나 연기 같은 그런 존재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운더리가 없고 영적인 에너지가 강하고 모든 것도 흡수할 수 있고 리무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그런 느낌인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느낌인 이유가 이 정리정돈과 시간과 절제의 에너지인 세런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파이시스가 종교의 색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룰러인 주피터가 종교의 왕이죠. 왕 중의 왕이고 신의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에너지가 크게 가지고 오고요. 넵튠은 아까 그 미국 USA 차트에서 설명했다시피 일루전이나 이런 석유, 의약품, 술, 화장품 관련 이런 것들로 돈을 벌었다는 걸로 이제 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런은요, 이 파이시스와 넵튠이 가지고 있는 이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요. 30년에 한 번씩 밖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세런은요, 30년이 올빗 사이클인데 파이시스에 가려면 그 정도로 긴 시간에 있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세런이 올해 이 파이시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런이 파이시스에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이 룰과 질서가 없고 바운더리 없는 이 곳을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세런이 파이시스에 들어가면은 용서를 해야 해요. 왜냐면 자기가 똑같은 실수를 했죠. 아빠랑 똑같은. 아빠가 자식을 자꾸 죽이니까 자기가 총대 메고 어마무시한 칼로 아빠를 처치를 했는데 자기도 이제 커서 똑같이 아이를 먹는 그런 신으로 살아서 자기 아들인 주피터가 쫓아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를 용서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세런이 파이시스에 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런은요, 타스크마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시간을 관장하고 시간을 굉장히 천천히 가게 하고요. 그리고 현실 감각을 더 좋게 하죠. 대신에 이 현실의 버거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restriction, limitation을 가지고 오고 항상 어디든 갈 때마다 세런이 나타나는 곳마다 계획서 제출해, 그리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대충대충 해서 넘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세런이고요. 그리고 세런은 항상 보장이 필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세런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새로운 진보적인 에너지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 이미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 스터디가 꼭 필요한 사인이기도 해요. 하지만 세런과 함께 일을 한다면 세런은 항상 우리에게 큰 대가를 주거든요. 그래서 세런은 성공을 하기 위한 플랜을 짤 때 보는 그런 플래닛이에요. 30년에 한 번 우리의 조리약 사인을 돌기 때문에요. 한 바퀴 돌고 다시 제 자리에 돌아오는 기간인 28세부터 30세 정도에 오는 큰 변화는요, 다 세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보통 우리가 28세, 30세 때 나는 이제 20대의 마지막이고 30대 가면 이제 나이가 너무 드는 것 같고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나는 집도 없고 좀 약간 질풍노도 실망과 그런 혼동의 시기를 지내는 그런 나이대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이클이 돌아오는 60세 때쯤 오는 풍요나 삶의 안정감을 보는 자리입니다. 이 나이 때쯤 삶이 안정이 되어 있고 풍요나 삶의 질이 좋아지신 분들은요, 분명히 세런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고요. 이때도 약간 좀 불안정하다 싶으신 분들은 세런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나는 계획 없어? 이게 놀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헐비스트 할 게 없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0년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한 사인당 2.5년씩고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파이시스에 있을 거고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사인인 12하우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전 30년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30년 전에 시작하셨던 일이 있으면
그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아니면 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자식의 대를 잇는 그런 되물림되는 그런 카르마가 있으셨으면 이때 세런이 파이시스로 들어갈 때 용서를 하고 새로운 시작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사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을 디칸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런이 first 디칸으로 가면은 처음에는 아무런 정리 정돈이 안 돼 있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에 정리 정돈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태스크 마스터가 가서 처음에는 정리 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이거는 버릴 것, 이거는 필요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이제 버려야 하는 것들 이렇게 다 정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컨 디칸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세라는 이제 규제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거 사지 마.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말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건 다 버려. 이게 규제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third 디칸으로 가면요. 이제 세런이 이제 정리 다 했겠다. 용서도 다 했고 다 이제 카르마도 갚았으니까 이제 나는 뭐 하지? 새로운 30년 시작을 하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특히 이 라스트 디칸 파이시스는요.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꿔야 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런이 아무런 준비 없이 에리스로 바로 들어가면은 에리스는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세런이 거기서 리스트릭션을 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띠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런이 에리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디칸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것에 관한 이미지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이 리서치하고 준비를 하시는 기간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파이시스는 우리의 12하우스. 그리고 세라는 여기에 30년 동안 한 번밖에 못 가죠. 그리고 카르마를 갚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런이 에리스 첫 시작, 그리고 첫 시작이 또 30년이죠. 이 30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디칸으로 갈 때는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관한 그런 리서치를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바이시스 트렌드시고, 그리고 세런이 March 7, 2023에 들어가고요.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시간이 May 2026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처음에 세런이 정리를 하겠죠. 이 아무런 바운더리가 없이 다 섞여 있는 이곳에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착착착 정리를 하고 여기서 규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정리가 다 끝난 상태라고 보시고 이 기간에는요. 상상의 공간. 이제 30년 트렌즈 다 끝냈으니까 정리도 하고 규제도 하고 다 끝냈으니까 새로운 시작 전에 에리스 가기 전에 난 어떤 사람이 하고 싶지, 난 무엇을 하고 싶지,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사이클들이 어떤 히스토리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런은요. 책임감, 의무감, 현실감, 보장, 규제, 컨트롤, 룰이 많고 정부의 개입이나 보스의 개입, 아빠의 개입, 아니면 부모님, 나보다 더 하이어ar키에 존재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의 개입을 뜻하고요. 그리고 세라는 굉장히 춥고 건조하고 쌀쌀맞은 에너지가 있고 룰이고 보스고 정부고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해야 합니다. Yes or no 이렇게요. 하지만 파이시스는 숨거나 피하거나 감추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약간 해롱해롱하고 나른나른하고 몽롱한 상태고 뭐든지 거꾸로 보고 눈앞에 안개가 끼어있는 상태고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고 두리뭉실하고 법이나 룰을 초월하고 약간 축축하고 뿌연 그런 세계인데요. 이제 이런 세런이 이제 파이시스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1935년부터 1938년까지는요. 트렐러가 자기의 이제 파워를 게이닝 하면서 아예 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템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4년과
1967년 사이에는 베티칸이 리포메이션 에너지 새로운 뭔가에 어답트를 하려고 했었고요. 이때 어보션의 반대나 그런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세런이 파이시스에 있었을 때는요. 비디오 게임이 너무너무 바이올런트해서 아이들이 쓸 수 없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제나 룰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번 트랜짓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생각에는요, 종교에 관한 관심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전 영상인 Cycles in Astrology에서요, 우리는 Age of Pisces, 즉 종교의 탄생이었던 그 종교에 관한 그 에이지가 끝났고요. 우리는 지금 Age of Aquarius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트랜짓을 통해서 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넵튠에 관련된 것들의 규제나 이런 레고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까 넵튠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배웠죠. 넵튠에 관련된 페트롤리엄, 오일 관련 사업들, 그리고 석유 그런 것에 관한 규제나 레고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보면 테슬라 같은 전기차에 더 올인을 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많은 석유 사업들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넵튠은 또 음악이나 예술에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 새로운 예술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Ancient Astrology에서 보면은 화산 폭발 아일랜드가 가라앉거나 홍수가 나고 넵튠은 물에 관련된 사인이니까요.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얼음이 녹고 물에 관련된 이슈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 정보 자료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Earth의 inner core가 이렇게 크러스트가 막 움직인다는 그런 뉴스도 지금 소셜 미디어에 엄청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세런이 파이시스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또 12하우스는요. 이민자들, 이미그레이션과도 정말 관계가 깊거든요. 왜냐면 in between world잖아요. 이승과 저승의 사이,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사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민자들은 한 명, 두 명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파도의 웨이브처럼 정말 많이 매스하게 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캐나다도 올해부터 굉장히 많은 이민자를 받는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민자들이 대거 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라는 타스크 마스터이고 와서 정리정돈을 해주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도움을 우리에게 줘요. 그리고 세라는 다음 트랜짓이자 새로운 30년 사이클의 시작을 위해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또 도와주죠. 특히 진짜 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트랜짓은 파이시스의 레이터 디그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첫 오프닝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프리즘이 빛을 쫙 비춰서 무지개가 이렇게 딱 나가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이 이미지가 바로 이 정말 마지막 28 degree Pisces를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빛은 하나죠. 모든 빛은 한 색깔인데 프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쫙 갈리는 거죠. 그 중에 나는 어떤 색일까를 찾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처음 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가는 이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넣은 것도 있어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많이 새로운 정보 많이 배우셨나요? 파이시스는 정말 신비로운 사인인 것 같지 않나요? 마지막 사인이기도 하고 종교 그리고 우리의 상상의 자리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파이시스가 정말 큰 돈에 관련이 있다는 것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알았으니 여러분들도 파이시스의 에너지를 통해서 The Law of Attraction,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이루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이 베일이 있는데 그것에 기원하며 우리가 세런이
파이시스로 가는 2년 반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그냥 러브라고 적을게요. 이게 돈이든 사랑이든 사랑과의 사랑이든 더 큰 사랑이든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상을 다 담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자리이고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카르마를 갚을 수 있는 시간인 Saturn in Pisces, 이 2년 반의 시간 여러분 정말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 영상이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러면 bye for now.